네.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 시간 2,800여 시간에 조종을 하셨어요. 네. 공군 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에 나와 계신데,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설득시킨 거예요. 아주 그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군 내 적폐 정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이 저는 합참부장에 내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이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 합동작전 훈련 임무를 지속해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담당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공군 출신으로서 그걸 이렇게 군심을 결집시킨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공군 총장 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 우리 후배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자, 이런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예, 그거는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무조건 물론 또 반대하겠죠? 반대 입장이겠죠? 일본의 네. 핵무장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 정책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아마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전을 하는 정책과 핵 잠수함 의 차이는,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주장 근거가,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거 아니에요. 예? 근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뭐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보겠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국방위원이 우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질의 어떻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당장 우리 한국군도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유승민 의원이 아니고 문재인 당시 의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예요. 그러한 질문을 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현재는 미군이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 질문 내용이 왔다 갔다 한 것은 우리 한국군이 지금 당장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건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 질의 취지가 사드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서 우리 문재인 의원이 그 당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답변 그때 답변이 또 뭐냐? 당시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또 답변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예. 그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군에서는 군사적인 효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국방 재원의 어떤 한계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가고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양하게 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추가 질의하시죠. 예,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경두 후보자가 답변 중에 공군임을 잇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 뒤에 계시는 이 소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는데 이 소장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어디 출신인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점증하는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의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급기야 한미 군사 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핵 동결 용인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할 수 있는 툴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이 외교적인 협상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이제 한미 군사 훈련 이런 얘기들 중단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저 합창의장 후보자님께 좀 여쭤볼게요. 외교적 협상의 수단으로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의 축소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한미군을 생각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국토 방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주한미군이 없는 상태에서 자립적으로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서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능력도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피해나 희생을 최소화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의 국방태세는 한미동맹을 제외하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네.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서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중로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은 또 우리 우상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른바 그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상호 의원님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어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준비된 말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즉답을 하시는 과정에서 설명을 하셨죠.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 이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레드라인의 개념은 미국의 입장에서 그렇다고 좀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입장에서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었죠. 이거는 미국 본토를 때리는 거를 가정한 레드라인이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면 사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공격의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레드라인은 이미 넘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구체적인 레드라인에 대한 어떤 언급은 우리 우상호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자제되는 것이 좀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생각이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근데 첫 번째 답변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왔어요. 그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경두 후보자는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첫 번째 했습니다. 서면으로. 그런데 이 서면 답변을 갑자기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 번복해서 보내오셨어요. 국회 공론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참 친절하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이 사고의 폭이 상당히 그 정무적인 사고의 폭이 넓으신 분 같아요. 근데 자, 지금 사드 배치를 놓고 국회 비준동의, 이것이 새삼 거론될 만한 시점입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긴급하게 사드 배치를 하라고 명령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위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국회 공론화를 따로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신중한 답변이 의외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답변이 저는 명쾌한 정답이에요. 군에서 할 수 있는 정답입니다. 사드는 한미가 합의한 대로 배치되어야 하며 국회 비준동의는 불필요하다. 이 첫 번째 답변이 정답이에요. 근데 왜 서면 답변을 수정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정무적인 답변을 하시는지 조금 그게 아쉬웠어요. 첫 번째 서면 답변으로 충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사드 배치는 정부 정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국회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친절하게 정무적인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회 공론화가 뭡니까? 국회에서 사드에 대해서 수많은 시간 논의를 해왔는데 그것도 불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삼스럽게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해라는 의미입니까? 정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누가 썼어요, 이거? 지금 현재 아니, 국회 공론화가 무슨 뜻이에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공론화가 무슨 뜻이라고 이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같이 공감해서 정상적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라, 그런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국회는 아니,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하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국방부 장관도 하겠다고 했고 연내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국민들께 밝혔고. 배치하는 데 대해서는
과거에 공군참모총장 시절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하신 적이 있죠. 네. 사드 배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셨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네. 후보자께서는 F5 전투기 조종 시간 2,800여 시간에 조종을 하셨어요. 네. 그 공군전력 분야 전문가로 이렇게 정평에 나와 계신데 특히 또 2015년에는 공군 참모총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투 비행단에서 운영하는 공관병을 이미 이런 공관병 사태가 일어날 줄 알고 그때 설득시킨 거예요. 아주 그 예지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군 내 적폐 정산에 앞장서서 후배 군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분이 저는 합참부장에 내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은 합참에서 근무 경력이 별로 없어서 이 합동 작전을 지휘하는 데 부족한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종사로서 연합 합동 작전 훈련 임무를 지속해왔고 그것은 곧 작전 개념을 이해한 사람 그 차이는 우리가 지금 탈원전을 주장하는 탈원전의 근거가 뭡니까?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장 큰 주장 근거가 탈원전의 근거가 원전은 안전하지 못하다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원전은 안전을 이유로 해서 탈원전을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금 뭐 건설 중인 원전까지도 중단시키면서 핵 추진 잠수함은 한번 해보겠다. 이거 모순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성격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거는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방위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문재인 국방위원이 우리 후보자를 상대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사드는 충분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도입을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진보 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지켜왔잖아요. 자, 이런 그 핵무장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핵에 대한 그런 대응 능력은 지금 현재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지금 북핵 위기가 이렇게 고조되니까 핵무장론이 나오고 있어요. 아베 총리까지도 일본 헌법 어디에도 핵무장을 금지한 조항이 없다. 그러면서 꼭 핵무장에 찬성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일본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우리 군의 입장은? 예, 뭐 그거는 일본의 문제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저희와 똑같이 비핵화 정책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이런 총리까지도 핵무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이 실제로 이런 것을 행동으로 돌입을 한다면 미국은 일본에게 핵무장을 용인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예,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정부도 무조건 물론 또 반대하겠죠. 반대 입장이겠죠. 일본의 네. 핵무장에 대해서. 네. 네. 근데 그 핵추진 잠수함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핵추진 잠수함 문제, 보유 문제를 언급했는데 이거 우리 근데 그러면서 또 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탈원전 정책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핵추진 잠수함이라면 결국은 잠수함 안에 원전을 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안전성, 기타 여러 가지 아마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원전을 하는 정책과 핵 잠우 상태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군대학에서 합동작전 교관도 했습니다. 공작사에서 합동훈련 문제 담당도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공군 출신으로서 그걸 이렇게 군심을 결집시킨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공군 총장 임하면서 공군 출신이라는 것은 잊어먹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국군을 대표해서 향후 미래 우리 후배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군사 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6일 날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그리고 바른정당도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토 방식의 핵 공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노태우 정부부터